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영토문화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오늘은 동북공정과 만주의 영토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시작되는데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영토문화론에 의하면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영토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야가 동북공정과 만주의 영토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강의는 제가 쓴 논문 고구려현 실체에 의한 동북공정의 허상규명, 그리고 영토문화론 재정립에 관한 고찰, 이게 이제 지적학회지에 쓴 논문 2개인데요. 이 2개를 기본으로 이제 작성되어 있지만 별도로 이제 인용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표시는. 왜냐하면 제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뭐 표절에는 안 걸리지만 자기 표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미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쓴 논문이라 일단 그 출처 표시는 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그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학 박사지만 원래는 소설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그래서 이제 고려 최초의 여걸, 요동정보를 꿈꾼 우리나라 최초의 여걸 천추태후. 그리고 이제 을묘해변 사건 때 명성황후는 절대 시해당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저 소설을 2011년에 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일본 편을 들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독자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절대 아니다. 읽어봐라. 1만 년 역사를 가진 조선의 왕후를 어떻게 1500년 역사의 일본 낭인들이 그거 죽이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보다 진실한 역사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은 애조보고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조보고서나 또는 그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의 특별 경호원이었던 세르딘 사바틴의 어록 같은 거 등등 역사적인 사료를 제가 다 수집해서 그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그 소설의 각주까지다, 소설의 각주까지다라면서 쓴 소설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책을 2011년에 발표를 했는데 2013년에 독일에서 그 당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그 을묘해변 당시 우리나라 독일 공사였던,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가 독일 공사로 가서 독일에서 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2011년에 이 소설을 쓸 때 명성황후 시해당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2013년에 죽었다던 조선의 왕후가 살아서 나에게 러시아 망명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게 2013년에 발견된 문서예요. 그러면 을미해변이 났을 때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 죽었다던 조선의 왕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한테 망명 요청을 했다는 문서를 베베르가 독일 공사로 가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게 2013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명성황후는 그때 돌아가시지 않은 거죠. 자세한 얘기는 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명성황후는 그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동묵시록, 소현세자가 부르던 노래와 그 효종이 부른 노래, 이렇게 해서 상하권인데 북보를 꿈꿨던 두 분이죠. 특히 소현세자는 당신이 그 청나라에 끌려가서 그 볼모살이를 하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킬 때 앞장서서 싸웠던 분이에요. 아주 용감한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나약한 그런 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조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저게 내 왕위를 노리고 저러는구나. 그래 청나라 편을 오랑캐 편을 드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분은 북벌을 꿈꿨습니다. 그 북벌이라는 게 뭐 중국이 말하는 저 중원이라는 거기가 아니에요. 청나라가 글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만주를 차지하겠다는 게 소현세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김자점 같은 간신들 때문에 독사를 당하고 난 뒤에 효종이 왕이 되자 효종은 형의 뜻을 이어서 북벌을 꿈꿔서 이완대장을 중용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북벌 정책을 시행하지만 결국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동묵시록. 그 요동보열곡은 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됐던 책인데 이거는 바로 만주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만주 땅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그 현대판 얘기예요. 현대판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만 전에 초기에 그 중국에 그 공장 지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특하는 왜 유동이 우리 땅인가?
그래서 그 요동별곡입니다. 이거는 2011년에 문광무수토로 선정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를 차해서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 중국이 날던 동북공정을 깨라. 이게 1, 2, 3 그 시리즈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환단고기를 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환단고기 추종 세력, 환빠라 그러죠. 환빠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도 역사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환단고기를 추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지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도 역사서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큰 친일사학자라는 이병도가 쓴 뭐 조선사 뭐 이런 것도 역사서 중에 하나예요. 다만 그거를 보는 사람이 과거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옳으며 역사적인 사실과 사료를 통해서 본 역사적인 사실과 어느 것이 왜곡된 거냐는 후대 학자들이 가리고 보는 사람이 가리는 거예요. 환단고기 차에서 일부가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고조선이 있던 땅 만주부터 대마도까지가 우리 땅이다. 근데 환단고기에서는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쓰고 있어 거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어보고 별소리 다 해.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아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일본 왕실의 만행과 뭐 일본 왕실이 일본이 꾸민 거잖아요. 여러분 만주를 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만주를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만주국을 했다가 만주국을 소련이 들어가서 해체시키는데 미국이 731 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간에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우지간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게 모두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에서 비롯된 거고, 현대로 와서는 중국이 동북공정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혁명율도국.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을 우리는 흔히 울릉도라 그래요. 그런데 저 울릉도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율도국 대마도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활동하던 할빈당 한경도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거고 발견됐어요. 다. 그 할빈당이 거기서 오는데 그때 무슨 뭐 이렇게 GPS 갖고 이렇게 차셔서 간 것도 아니고 드론 띄워서 땅 차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해류상으로 딱 가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딱 대마도로 갑니다. 여러분 대마도에 가면 우리나라 신라면 봉지 진로 소주병 당당둥둥 떠다녀요. 왜? 해류가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뭐 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대마도에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한다 그래요. 그거 신라면 봉지 줍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깝고 해류가 흐르는 곳 그리고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율도국이다. 그게 바로 대마도다라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허균이 쓴 그 소설을 쓴 동기는 바로 반상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혁명이죠, 일종의. 그게 광해의 모습. 제가 여러분한테 광해의 참모습이 누구의 어떤 왕이었었냐면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 있었어요, 전에. 거기에 나오는 까짜 광해, 그러니까 이병헌이가 연기하는 그 까짜 광해가 바로 광해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소설만 쓰다 보니까 그거 다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문화영 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즉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도의 그 학위를 받고 나서 대마도의 영토권이라는 학술서를 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초로 대마도의 뭐 학술서처럼 딱딱한 것도 잘 안 보는 분 많을 테니까 대마도의 눈물 그리고 겐요샤라는 부제목을 달았는데 바로 이 겐요샤가 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 그 왕실이랑 완전히 밀착이 돼서 그 나중에 뭐 흥룡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주에 흥룡회 생기고 막 이러죠.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 이쪽 지원하고 그 만주사변 때 그 군부는 그 북벌군벌이라고 청나라 후손들을 지원하고 남쪽 남부 그러니까 이쪽 손문 세력은 바로 겐요샤가 지원을 하죠. 왜? 어느 쪽에 이기든 일본은 그대로 중국하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주의 영토권 그리고 만주의 분노를 썼습니다. 뭐 이것만 쓴 게 아니라 20여 편 썼는데 20여 권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참고로 이겁니다. 만주에 왜 만주가 우리 땅이냐? 그러니까 만주가 우리 땅인 이유는 그냥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독도가 일본 땅인데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아, 우리 거니까. 우리가 시너마엔 고시에다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어거지 쓰는 거야, 어거지. 중국도 그러잖아요. 고구려가 우리 없어. 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대고력의 진실이라는 그 만주의 분노라는 소설을 이어서 만주가 우리 땅이라는 것 중에 하나의 주제로 썼는데, 대고력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만주국 이전에 사실은 건국하려다가 못했던 나라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그게 안타깝게도 3.1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못했던 나라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만주의 영역과 지명의 유래를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만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만주 원류고가 청나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원류고가 사실은 객관적인 물론 청나라 자기들의 그 주장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중에 객관적인 만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만주 원류고에 의하면 만주의 지명은 만주라는 부족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청나라 만주족에 의해서 명명된 문화예요. 원래는 그 만주족이 뭐였었어요? 여진족이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진족. 그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이름에서 만주라는 땅이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여기는 한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문화고 전혀 연관 없는 이름인 거예요. 중국은 만주라는 지명을 없애기 위해서 동북 삼성을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물론 요녕성이 맨 서쪽에 있는 거예요. 요녕성, 길림성, 흑룡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남던 땅은 내몽골 자치구에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지도에 만주라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중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지도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만주라는 지명이 없어요. 옛날에는 만주, 그리고 저기는 한자대로 저 만주, 그리고 영어로 만추리아라고 썼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히 그런 지도를 저희는 보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만주라는 지명 자체가 사라졌어. 그리고 동북 삼성이라 해갖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 왜 그러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거예요. 만주라는 지명 자체가 남는 게 청나라의 유물이고, 자기네가 청나라가 자기네 역사라고 뻑뻑거리면서도 청나라의 유물이 남아서 청나라 땅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주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동북 삼성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내몽골 일부를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북공정 얘기를 하려면 만주가 그래서인데, 동북공정이 결국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동북공정은 중국이 만주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 자기네 땅 아닌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졌지만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동북공정 겉으로는 중국의 왜곡된 역사 안에서 파생된 역사와 영토에 관한 연구입니다. 동북공정의 언어적 해석은 동북공정의 정식 명칭은 동국 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입니다. 길죠. 이 공정은 영어로 말하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강점하고 있는 동북 변방 지역, 즉 만주에 대한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라는 의미로 만주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주의 영토에 관한 연구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이래갖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겁니다. 바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족 중국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만주의 영토권을 영원히 고착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에는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는 것을 내세우고 고조선과 대진국 발해의 역사는 물론 고구려의 건국과 역사까지 한족 중국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구 계획이에요. 하지만 중국에는 고구려가 지배하고 생활하는 만주라는 영토의 영토권을 한족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에서 나온 수치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를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만든다.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왜? 간단하죠. 그 역사가 자기네 역사가 돼야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있으면 뒤에 나와요.
그 이유는. 자, 우리 한민족이 중국 동북공정에 근데 대응에 매번 실패를 해요.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중국은 들은 척도 안 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동북공정의 목적을 첫째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족 중국이 동북공정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는 것으로 해서 만주의 영토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고구려와 그 전후, 고구려를 차지하면 그 전인 고조선, 그 후인 대진국 발해까지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속으로 다 알아. 저게 만주 영토권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주 영토. 아니,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걸 못하게 서로 근기시하고 있으니까.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체하니까 2004년 8월 23일에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즉 영토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학술 교류를 하기로 하고 나서 고구려 역사재단하고 병광사지 연구중심이 2004년과 2005년에 학술회의를 열었죠. 근데 중국이 뭐를 했어요? 구동존의. 즉 서로 다른 것은 밀어놓고 통하는 것만 이야기하자. 이게 구동존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케이 하면 자 보세요.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그 얘기도 못해. 서로 같은 거 할 게 뭐 있어? 만주가 중국 땅이라니까 그 얘기도 못해. 서로 다르니까. 그거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뭐라 그러면? 야, 니네 2004년, 2005년 두 번이나 해야 돼. 니네 막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지금 여러분, 그 우리 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대 우리 영토였다고 지금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심지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근무 당시에 쓴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4대 자상에 젖은 매국노적인 생각이지 절대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중국을 자극하는 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아, 내 땅을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데? 홍길동이 왜 뛰쳐나갔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나간 거예요. 호부호용을 못해서 나는 간다. 아, 내 영토를 내 영토라고 못 그러게 사는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민족이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에 실패하는 이유까지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감사합니다.